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큰 변동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의 폭을 봤을 때 여기서 멈춰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반등을 할 때 반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이런 N자형 패턴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해석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 이 밑에서 매수한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니까 이걸 받는 쪽에서 떨어지고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시 싸다는 인식으로 매수가 붙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 떨어지고 버틴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 반등 다시 재반등하는 과정에서 이때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 있다가 올라가면 그 매물 소화 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하더라도 괜찮고 연말까지 유지하고 내년 초에 연초 1월 효과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종목이 삼성 SDS인데 삼성 SD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의 흐름으로 보면 삼성 SDS가 이제 저점에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이 회복을 해도 무관한 회복을 할 만한 응당 그럴 만한 종목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삼성 SDS는 이제 삼성그룹의 물류 쪽을 가져가서 매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매출이 꺾였지만 작년까지 삼자 물류 매출이 줄어들면서 꺾였지만 그룹에서 물류를 몰아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룹의 이제 IT 서비스 쪽 이쪽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이 규모를 바탕으로 이제 외주를 덧붙여 나가는 이런 이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가치로 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너 일가가 매수하고 지분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그 프리미엄이 할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는 좋은 상태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최근 반등해서 12조 6천억까지 올라갔고 근데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이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 가치로 갔을 때 작년 실적 기준으로 순이익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이고 올해 대비해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삼성 SDS의 이 사업 특성이 그룹의 안정적인 물량을 지고 가는 거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곱하기 2를 해 줘야 되고 곱하기 2를 해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흔한 반등 패턴입니다. 바닥 다지고 반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N자형인데 이 N자형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지 아니면 여기서 급등을 하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을 받고 있고 이 조정 압력을 받는 와중에서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정 후에 대상승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요 파동이 커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쐐기형으로. 그래서 이런 흐름 따라 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요 시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보유한 입장이라면 어떨 거냐. 저는 무조건 팝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급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 저하고 다른 상황이시고 특별히 급한 돈이 아니고 이러실 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한 파동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GS건설. GS건설 주가가 지금 요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바닥 다지고 반등을 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락 갭 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하락 갭은 거래가 없었던 자리입니다. 거래가 없었던 자리라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악성 매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갭 자리에 진입을 하고 조정받을 때도 이 갭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채워나가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도 폭락하고 회복할 때 그 현대산업개발 사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준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도 반등 과정도 갭을 채우고 이전에 저점 자리까지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늘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손이 안 갑니다. 손이 안 가고 뭔가 확신이 들어서 손이 가게 되면 뭔가 반대 흐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 돈을 먹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예, 그렇게 나쁜 상황, 우리 기억에 있는 그 상황들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지나고 나서 그때보다 좋은 시기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예, 공포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나면 지금보다 나은 시기가 있다. 예,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후달릴 만한 흐름이 나오면 그게 오히려 바닥이 가까워졌고 매수 타이밍이다. 다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해서 매수를 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예, 그런 이 지금보다 나은 시기가 있더라,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두 종목 살펴보고 개별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힘든 시간이, 예, 우리한테는 도약의 시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2021년에 2021년 말에 들어와야 될 돈이 2024년 초에 들어오니까 뭐 한 2년 이상 돈이 묶여버렸는데, 예, 다행스러운 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내렸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담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도 나름 뭐 주식시장 내린 거 생각하면 가치를 지켜냈으니까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물론 이제 투자 시점은 다릅니다. 2020년 초에 제일 나쁠 때 투자를 했던 쪽에, 그러니까 황조. 뭐 근데 사실 이 시기에 따지고 보니까 이 시기에 저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거랑 비교하면 뭐 나쁘지 않지만, 예, 요게 이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났더라. 예, 그러면 이거 보니까 또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뭐 했을까 도대체 나는. 근데 저는 이걸 또 잘못 들어가지고 처음에 2021년 말로 들어가지고 3년이라 그러길래, 3년 만에 회수를 한다 그러길래 21년, 22년, 23년 이건가 싶었는데 2020년 초에 투자를 했으니까, 사실 이때 주식 투자해서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주식 성과가 더 낫다라고, 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 뭐 요런 또 위로도 해보고 그런데, 예, 어쨌든 이게 좋은 성과는 아니지만 또 주식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때랑 비교해서는 또 나쁜 성과도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요 과정을 거울 삼아서 제가 이제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 이제 남한테 맡기지 말자. 왜냐면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모르게 내 맘 같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남한테 맡기지 말고, 두 번째는, 예, 최소한으로 비용을 해보자. 이 비용이란 것은 만약에 제가 중간에서 많이 먹어야지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 인건비만 가져가야지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효율이 나올 겁니다.
투자 효율이. 예, 그리고 이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게 이제 문제인데 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가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업체들은 직원을 한 5명을 써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이거 제가 조금 잠 덜 자고 덜 놀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다. 예, 그럼 이 비용만큼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개선해 보자. 다른 뭐 능력 계속 드는 생각이죠. 저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100인 분들이 여러분하고 1도 공유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저는 능력이 2인데 일을 다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괜찮은 거지. 능력 자체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오직 노력만으로 해보자. 그거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과거에 20년 전에 누군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막 전봇대마다 뭐 학원 광고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그 당시에 보면 검은색,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뭐 전봇대마다 안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학원이.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잠도 안 자나 생각했는데 그냥 밤에 심심하면 가서 붙이고 낮에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 학원이 결국은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 결국은 이런 노력 갖고 해낸 건데 다른 요행 같은 거, 운 같은 거 지지리도 없고 요행도 따르지도 않고 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직 노력만으로 좀 더 나은 거, 남들이 같이 하면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요걸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 이 태양광 사업밖에 없구나.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른 투자도 그렇고 노력을 해서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발로 아무리 뛰어다녀도 주식은 결국 운인 거고.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5년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요게 됩니다. 사실은 20년에 4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태양광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개통되고 나서 조금씩이라도 나옵니다, 돈이. 이걸 가지고 잘 투자해서 만들어서 또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복리의 마법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랬지만 그게 거의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고 예, 그냥 대충 편하게 살다 죽는 거나 뭐 고생 직사게 하다 죽는 거나 뭐 어차피 우리가 소풍 왔는데 그것도 우리의 의식이란 게 정말 수백만 년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수백만 년 있다가 뭔가 의식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 짧은 인생을 살고 또 다시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요 시기에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뭐 편하게 살다 가면 좋지 뭐 등등 사고는 다 다르겠지만 이 수백만 년 중에 몇십 년인데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노력을 해서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되는 분야 쪽에 되는 분야에 찾았고 그 분야에서 이미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개인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좋은 투자를 제공을 한다면 그래서 주식과 태양광이 병행을 하게 돼서 우리의 투자 안정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결국 이 복리하고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 다 충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 형태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한 3, 4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도 나은 상태이지 않을까 우리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잭팟은 안 오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통한 복리로 우리가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더 나을 거고 매일매일 더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주 반도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휠?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모르는 얘기라서 네, 당연히 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 유니휠이라는 것도 예, 구동 부품을 바퀴 안에 넣는 건데 이게 예전에 전기차 할 때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모터가 각각 이렇게 바퀴 안에 들어가서 구동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바퀴에 모터가 가는 예,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모터의 숫자가 많아질 거고 모터의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로터 샤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체결하는 요런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보고 YM도 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식시장 재미없고 사실 뭐 꼴도 보기 싫고 실제로 이런 나쁜 시기에는 계좌도 안 열어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정성이면 뭐든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현대차부터 보면 현대차가 아니라 제주 반도체부터. 예, 제주 반도체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저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처음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벌까?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서 보통 요구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그런 기능들을 가진 그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수요가 높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뭐 예전에는 이게 뭐 작전준이 전망이 있고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훌륭하게 실적을 내고 또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주가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주 반도체 과거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128%에 자산 700억 정도 그리고 부채가 한 90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실적을 잘 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427억에 333억의 부채 비율이 128%에서 23.3%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핵심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망하거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채가 많은 기업이 실적을 잘 내서 빚을 갚고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로 본다면 주가는 모르겠지만 기업 가치로 본다면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2배 이상이 됐습니다. 700억짜리가 1,400억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2019년에서 2022년 말까지 하면 주가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평가 종목이라고 하면 대체로 한국에서 고평가 종목을 고평가할 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고평가주들은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도 제자리고 못 되면 주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움직였고 지금 주가가 7,0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로만 보면 2배가 올랐네? 비례해서 올랐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른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맞춰진다라고 가치에 수렴한다. 뭐 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가 2배 오르면 뭐야 주가는 계속 제자리인데 라는 얘기가 나올 자리였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런 식의 드라마틱한 변화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제 2배 정도 가치가 상승했고 주가도 2배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에서 고평가주를 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투자가 되고 이게 박스권 상단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돌파해 가지고 처음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역시 모르지만 글쎄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고위험인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6,100원이시면 못 먹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야 부정적이지만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가 지금 실적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전기차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기존 내연 기관차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고 내년의 성장을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술 개발도 부족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것은 실적이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각 시장마다 선호도가 있는데 한국 시장은 거의 성장주 편애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랄까 성장주에 꽂힌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성이 가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20년 이상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의 일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는 그런 점에서는 매출 규모가 애당초 크기 때문에 성장성에서는 부족하고 그게 이제 주가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품주로 가야 되는데 이 금속주들 보면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준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YM 수혜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 사실 주가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공장 완공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전기차 부품의 비중도 늘고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도 그 진압이라는 회사한테 밀려 가지고 진압이 이제 엔진 관련된 볼트, 너트, 패스너를 생산하는 업체고 여기에 밀려 가지고 구동장치 외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YM이. 근데 이 구동장치는 전기차로 바뀌면서 사라지는데 구동장치 외쪽에 납품하던 YM은 그대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바퀴에 구동장치가 달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더더욱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거라서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만 한국 증시의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떡 같은 종목들이 찰떡같이 올라가고 가치주에 괜찮은 종목들은 외면을 받습니다. 그게 참 그 성장주 편애라는 그런 성향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재미가 없지만 뭐 조만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부채라는 것도 부채하고 이 순자산을 보듯이 아까 앞에 제주반도체에서 그랬지만 부채 비율이 큰 기업이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순식간에 재무가 개선되는 그런 마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조업에서도. 그 한 방을 보고 그렇게 10년, 20년 제조업에 종사를 하시는 건데 많은 대표들이. 그런 게 거의 일어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서 요것도 아까 그런 수혜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크로스
공장 짓는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 다시였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자금은 안 들어가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이 나오게 되는 그런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거의 임박한 상태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